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선 민식이법이 신경 많이 쓰이시죠.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 그리고 밤에 무단횡단자, 그리고 또 무단횡단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불박차 갑니다. 쭉 가다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쭉 가고 있는데 와, 사고는 안 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났으면은 기본적으로 민식이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죠. 이 순간에 진짜 급제동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운이 좋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쭉 가다가 이런 사고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사고 피할 수 있나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또 차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초등학생이랑 붙였으니까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리고 저렇게 세게 부딪히면은 찰과상, 이주진단이 아니라 어디가 크게 부러질 수도 있죠. 야, 이거 형사비가 필요한 건가? 나 합의 안 하면 구속되는 건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나오니까 그걸 합의는 하지만 합의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많이 다쳤으면 형사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억울하죠.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못 피할 것 같은데 억울할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나중에 검찰청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 아니면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을 때, 언제 제일 나 억울함을 언제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을까요? 바로 경찰 단계죠. 경찰 단계인데,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이에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올려주신 운전자 보험 그 증서인데요. 2020년 7월에 가입했네요.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 2천만 원까지 지원되네요. 언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되었을 때, 약식 기소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정식 기소됐을 때,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00건의 사망사고 중에 구속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공소제기, 언제? 정식 기소, 약식 기소는 제외예요. 이래 되면 변호사의 도움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할 때, 민식이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언제 답답할까요? 무단횡단 사고겠죠. 낮에는 어린이를 조심해야 되고요. 밤에는 취객을 조심해야 됩니다. 취객이 갑자기 달려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제한속도 50도로 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술에 취한 것 같죠? 저렇게 사람이 일처리에 더 마주 걸어오고 있으면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망했으면 무죄 나올까요? 무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고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도 있었어야 된다라면서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죄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하죠.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옛날에 가입하신 것들은 3천만 원 나옵니다. 2021년도에 가입한 건 1억까지 되고요. 2022년도에 가입한 건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이 나옵니다. 남들은 다 1억 원, 2억 원의 형사합의 하는데 왜 너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 답답해지죠. 그럼 돈을 빌려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가 생돈을 빌려야 돼요. 생돈은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벌금, 그리고 억울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 필수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심하면 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피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밤 12시 넘어서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곳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60도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63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저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면 정말 답답하죠.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처음부터 필요하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입회해서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불박차의 속도, 저 속도 과속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보였을 때, 보행자 무단횡단 처음 보였을 때 그때 급제동하면 과연 멈출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주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얘기 못하죠. 막 떨고 무섭고 그래서요.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무단횡단보다 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3시 38분이네요. 왕복 6차로 도로인가요?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신호등도 이제 깜빡깜빡하는 황색 전멸등으로 바뀌어 있네요. 12시면 바뀌죠. 자, 쭉 가는데 바닥에. 아니,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다니. 저거 피할 수 있습니까? 저 넓은 도로에. 하이, 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잘 봤어야지. 전방 주시 태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경찰 자체에서 이건 잘못 없어, 불가항력이야, 혐의 없음 불송치하는 게 몇 %나 될까요? 5% 될까요? 제가 어떤 그 조사관분한테 여쭤봤더니 99%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1%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찰에서는 사망사고는 거의 대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보내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교에서 뚝 떨어져서 부딪힌 경우, 또는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넘어서 갑자기 튀어들어온 그런 경우, 그 경우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내 운전 잘못이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무죄될지 유죄일지 그건 좀 불투명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내 불안함을,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언제쯤 해야 될지 일단 무죄 주장을 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그걸로 일단 형사합의는 합시다. 왜냐하면 예비적이죠. 무죄가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형사합의 하면은 그럼 유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형사합의 하면 유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은 일단 형사합의는 합시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합의하고, 그리고 합의했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나한테 이 안전장치죠. 최소한 누워있던 사람 잘못이 80 내지 100%로 봐야 되니까요. 형사합의까지 됐으니까 잘해봤자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검찰은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약식기소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치재판 청구해서 또 계속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합의 시점이 언제인지, 처음부터 형사합의하는 건 아니죠.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해보다가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럼 어느 정도 형사합의도 좀 해볼까요? 또는 공탁이라도 해볼까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거는 그래도 넓은 길이니까 앞을 잘 봤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좀 남는다 해서 유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거 전부 다 무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이 누워있어요. 어허, 여기 큰 길에서 우회전할 건데요. 이게 보일까요? 사람 누워있는 게? 자, 우회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없어졌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하진 않고요. 차체가 좀 더 낮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밟을 때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하죠. 저런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운 나쁘면은 저런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50년 동안 절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 안 내. 그러니까 나는 벌금 500만 원 나랑 관계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애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진장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도 잘못이 좀 어떤 때는 내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합의가 필요하죠. 형사합의. 특히 공무원, 교사, 그리고 공기업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형사합의 해야 겨우 벌금형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됩니다. 집행유예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다시 그 직장에 응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형사합의가 진짜, 다른 사람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도 나는 1억 5천, 2억 원의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무진장 억울할 때 처음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억울한 건 아니고 나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막 무섭고 불안하고 떨릴 때 그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으니까 형사비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구속 안 됩니다. 아이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법적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 비용. 그 변호사를 처음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형사비금,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비금하고 벌금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옛날 건 안 돼요. 옛날에 가입하시고 어떤 분이 15년 전에 가입해갖고 한 달에 뭐 15,000원, 18,000원 낸대요. 그거 헛방입니다. 헛방. 그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돈 내놓고 요즘은 2억 주잖아요. 저 형사비금 지원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요새는 3천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하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그냥 말은 하지만 눈치만 보고 그럴 때 법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 아니 어차피 줄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건데 처음부터 주면 누가 때리나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것은 만의 하나에 만분의 1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 동안 활동하실 겁니까? 만일이면 약 30년이에요. 30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안 좋은 일, 갑자기 후다닥 튀어들어오는 사람, 갑자기 낮에 초등학생 두두두,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이 또는 뛰어드는 거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누워있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500원씩 버린다는 생각으로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